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서경원. 옛날 어느 곳에 알리바바라는 가난한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알리바바는 날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었습니다. 알리바바는 나무를 나귀 등에 싣고 마을로 내려와서 팔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리바바가 나무를 나귀 등에 싣고 있는데 갑자기 한때의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리바바는 더럽 겁이 났습니다. 그들은 틀림없는 도둑되었으니까요. 알리바바는 재빨리 나귀들을 숲을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나무 위에 올라가 몸을 숨겼습니다. 말을 탄 사람들은 커다란 바위 앞에서 말을 세웠습니다. 알리바바가 숨어있는 나무 바로 옆이었습니다. 이윽고 도둑의 두목이 소리쳤습니다. 열려라, 잠깨! 그러자 커다란 바위가 대문처럼 스르르 열렸습니다. 동굴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말을 탄 채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도둑들을 세어보니 40명이나 되었습니다. 얼마 후 도둑들이 말을 탄 채로 동굴에서 나오더니 어디론가 사라져갔습니다. 그들이 사라지자 바위문은 스르르 닫혔습니다. 알리바바는 나무에서 살금살금 내려와 동굴의 바위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알리바바는 그 이상한 말을 흉내냈습니다. 열려라, 참깨!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동굴 안에는 도둑들이 훔쳐다 놓은 보물이 꽉 차 있었습니다. 눈이 부신 보석단지, 비단, 황금자루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알리바바는 아주 가난한 나무꾼이었습니다. 그는 도둑들이 훔쳐다 놓은 이 보물들을 좀 가져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알리바바가 커다란 보물자루 하나를 동굴 밖으로 끌고 나오자 문이 스르르 닫혔습니다. 보물자루는 몹시 무거웠습니다. 그는 나귀들을 숨겨둔 곳까지 보물자루를 끌고 가야 했습니다. 나귀들이 있는 곳까지 온 알리바바는 보물을 안장에 달린 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나무들로 주머니를 가린 다음 산을 내려왔습니다. 밤이 이슥해서야 집에 돌아온 알리바바에게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이리 늦으셨어요? 쉿, 어서 마당으로 나와 나귀 등에 실린 짐을 풀어요. 어서. 알리바바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내는 금과 보석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보석들을 얼른 감추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둑 맞을 거예요. 아내가 눈이 둥그레져서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소. 알리바바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방바닥을 파헤치고 보물들을 조심스럽게 묻었습니다. 다음 날 도둑들이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열려라, 잠깨! 두목이 소리치자 바위문이 열렸습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선 도둑들은 깨어진 항아리와 낯선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어떤 놈이 우리 보물을 훔쳐갔다. 자, 가자. 그 놈을 붙잡아야 한다. 도둑들은 낯선 발자국을 따라서 알리바바가 나무를 베던 곳까지 왔습니다. 우리 보물을 훔쳐간 놈은 분명히 나무꾼이야. 여기 그 놈의 도끼가 있다. 두목은 마을로 내려와서 나무꾼을 찾아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리바바를 찾지 못했습니다. 알리바바와 아내는 보물이 필요할 적마다 방바닥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보물을 쉽게 꺼내자면 아무래도 바닥을 이중으로 장치한 상자가 있어야겠소. 알리바바가 생각 끝에 말했습니다. 목수에게 가서 의논해보지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목수집을 찾아가서 목수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비밀로 해줄 것을 다짐받았습니다. 아내는 목수의 눈을 가려서 방향을 분간 못하게 하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기술이 좋은 목수는 재빠르게 바닥이 이중으로 된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날이 새기도 전이었습니다. 알리바바와 그의 아내는 매우 기뻤습니다. 후하게 폼삭스를 준 다음 아내는 다시 목수의 눈을 가리고 그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도둑의 두목이 목수 집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일을 참 빨리 하는군. 며칠 전 밤에는 지금보다 더 빨리 일을 했지요. 몇 시간도 안 걸려서 이중바닥으로 된 보물상자를 만들었으니까요. 자랑하는 말에 그만 비밀이 탄로났습니다. 오, 그렇소? 그곳을 내게 알려준다면 사례를 톡톡히 하리다. 눈을 가리고 갔었지요. 다시 눈을 가리고 찾아간다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날 밤 도둑의 두목과 눈을 가린 목수는 알리바바의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목수는 알리바바의 집을 찾아냈습니다. 도둑의 두목은 다시 찾기 쉽도록 알리바바의 집 대문에 가위표를 해두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대문에 가위표를 발견한 알리바바의 아내는 위험을 느끼고 집집마다 대문에 똑같은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도둑대들은 알리바바의 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가위표 때문이었습니다. 도둑의 두목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날 밤 두목은 다시 목수에게 많은 돈을 주어 눈을 가리우고 알리바바의 집을 찾게 했습니다. 두목은 가위표 대신 거리에서 몇 번째의 집인가를 알아두었습니다. 이튿날 두목은 20마리의 나귀에 기름 항아리 2개씩을 싣고 알리바바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먼 길을 여행한 저와 나귀들이 댁에서 하룻밤 묵어갔으면 합니다. 두목이 알리바바에게 공손히 말했습니다. 그러시죠. 나귀들은 앞마당에 묵게 하시고 당신은 귀한 손님이시니 침실에서 주무십시오. 40명의 도둑대 두목은 알리바바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나귀들을 앞마당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두목은 담 옆으로 기름 항아리를 내려놓았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서 아내가 등불을 켜려는데 등잔에 기름이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마당에 있는 손님의 기름 항아리가 생각나서 그리로 갔습니다. 나갈 시간입니까? 항아리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는 항아리에 40명의 도둑이 숨어 있는 것을 재빨리 눈치채고 굵은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아직 멀었다. 좀 더 기다려라. 아내가 알리바바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알리바바는 임금님에게로 뛰어갔습니다. 아내는 도둑두목을 침실로 안내하고 잘 자라고 인사하였습니다. 얼마 후 두목은 창문을 열고 기름 항아리 쪽으로 조그만 돌덩이들을 던졌습니다. 신호였습니다. 두목은 곧 창문을 통해 마당으로 나와 작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모두들 조용히 나오너라. 이때 문이 활짝 열리면서 알리바바와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깜짝 놀란 도둑들은 도망치려고 항아리를 깨고 굴리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러나 40명의 도둑들과 두목은 모두 붙잡혀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나귀들은 포졸들의 마구간으로 끌려갔습니다. 알리바바가 보물을 발견한 것부터 도둑을 잡기까지의 이야기를 모두 임금님에게 말하자 임금님은 도둑들을 잡게 한 공로로서 집에 숨겼던 보물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 알리바바와 그의 아내는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